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숨기고 뭘 감추려는 사람은 반드시 지은 죄가 있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감추고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 박은정 검사가 딱 그 짝입니다. 박은정 검사,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평검사 둘을 보내서 윤석열 대면 조사하겠다 나섰던 것도 감찰관이, 그러니까 박은정 감찰 담당관보다 상급자가 감찰관입니다. 류혁 감찰관도 모르게 추미애 법무장관 바로 직할로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죠. 6가지 비위, 감찰, 비위 내용, 징계 사유 내걸면서 그 중에 보면은 판사를 사찰했다 하는 것을 갖다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갖다가 향해서 칼날을 갖다가 깊이 때려박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니까 이 대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토했던 실무검사 이정화 검사라고 법무부 감찰실의 이정화 검사가 자기가 보고서에 자기가 검토해보니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나 무엇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흔한 이야기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는 보고서를 썼는데 웬일인지 그게 싹 빠졌다. 즉 누락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화 검사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분명히 이게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검에서 일선 공판 검사들의 무엇을 위해서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해서 혹시나 해서 감찰관실에 있는 여러 다른 동료 검사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는 바 모두가 이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이 보고서에 쏙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찰실 검사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이걸 이정화 검사가 어제 양심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실 검사들이 이정화 감찰 담당관에게 이제 가서 요구한 겁니다. 자, 최종 보고서 좀 봅시다. 안 보여줘요. 죽어도 안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캥기는 게 있을까요? 심지어는 지금 박은정 검사의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찰관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급자에게도. 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내일 예정돼 있는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좀 내용 좀 보자. 내용을 알아야지 이 감찰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파악할 거 아니냐. 죽어도 안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누굴 믿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오로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과 절차, 무법천지입니다.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무법부 장관입니다. 마구잡이로 그야말로 오로지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혈안이 된 상태에서 법이고 절차고 뭐고 없이 마구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의견 내는 예를 들어 기조실장 패스합니다. 또 유역 감찰관 패스합니다. 오로지 자기 말 듣고 자기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지금 박은정 검사 같은 친구를 갖다가 앞장 세워서 조폭적 행태를 갖다가 마치 예전에 서방파 마냥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뭘 숨길까요? 이 사람들이 뭘 숨기기 위해서 이럴까요? 이들의 목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가상의 거짓의 허위의 흔한 얘기로 이게 공문서 자체를 갖다가 위조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예전에 툭하면은 국기문란행위라고 보면 과거 정부를 향해서 입에 침을 튀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만약에 지금 담당 검사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이것을 손상했다면 법률상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된답니다. 저는
지금 박은정 검사 또 추미애 씨 보면은 지금 추미애 씨를 따라서 같이 추미애 씨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몇몇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법고시 한다고 고시 공부만 했지 죄송하게도 역사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늘 반복되니까요. 과거에도 그런 일 많았습니다. 억지로 죄를 만들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사람들에다 고문하고 그래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 놓았더니 조금 지나면은 결국 거짓의 산은 무너지고 진실의 모습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보면 출척이라는 게 있고 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이른바 경자 대출척하고 있습니다. 출척이라는 것은 목을 치고 쳐서 쫓아내고 귀양살이 보내고 하는 걸 출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환국, 다시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때는 지금 사실상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터무니없는 고장난 불도저 마냥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무법천지의 행태에 행동대장하는 법률기술가들, 저는 법률가라고 표현 쓰지 않습니다. 법률가는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이 있어야죠. 법률기술자들, 옛날 고문기술자가 똑같은 겁니다. 옛날 이근환이다 누구다 해갖고 고문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기술자들, 정확히는 법률조작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침 진중권 교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들이 뭘 감추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전광석화 같이 지금 목을 치려고 난리를 칠까? 그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 보면은 대전지검을 다녀왔고 대전지검을 다녀오자마자 대전지검에 있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산자부 및 한수원 등을 갖다가 압수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이른바 월성 1호기 경제성 문제를 갖다 조작해서 멀쩡한 7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보수해놓은 그 월성 1호기를 갖다가 고사시킨 사망에 이르게 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공무원을 향해서 당시 산자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죽을래? 산자부 장관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누구한테 그와 같은 강한 압박을 받았길래 멀쩡한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하는 막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미 최재형 감사원에서 이번에 368일 동안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감사한 결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고 그래도 참 현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약간은 좀 미흡한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만은 그 감사 보고서에 굉장히 중요한 지뢰를 하나 묻어놨습니다. 그 지뢰는 뭡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을 향해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언제 됩니까? 라고 압박을 가한 겁니다. 아니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파악이 끝납니까가 아닙니다. 월성 1호기 언제 영구 정지됩니까? 라고 물으니 그야말로 당시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도 한 5, 6년, 10년 이상 더 굴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에 대해서 너 죽을래? 하는 막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산자부 이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 사람들 무슨 짓 했습니까? 오밤중에 청사에 들어가서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을까요? 거기에 과연 누구 이름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이 그와 같은 나름대로 흔적을 남겨놓았고
또 그것을 갖고 윤석열 검찰이 그야말로 강한 칼날을 갖고 산자부와 한수원, 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드디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공포감을 느낀 사람 누굴까요? 바로 1년 반 후면 이제 자연인, 야인으로 돌아가야 될 문재인 대통령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탈원전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탈원전 정책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자부 공무원들과 한수원 관계자들이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이 결국은 파다 보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목 끝에 칼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검찰 총장을 갖다가 제껴버려야 되겠죠. 영리를 건드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대전지검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당시 이와 저와 같은 사건을 경제성을 조작하고 파일을 갖다가 삭제하고 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치겠다라고 대검에 보고한 모양입니다. 근데 대검에서 맡고 있습니다. 대검 담당 부장이죠. 담당 부장 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완전히 지금 헛개비가 된 거예요. 검찰총장은 힘 한 번 못 쓰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옆에 참모로 포진되어 있는 추미애 사단의 친정부, 친문적 검사장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들을 갖다가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한 연후에 그야말로 진실을 파헤치겠다라고 하는데 대검 담당 고위 간부 부장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하죠. 지금 급합니다. 빨리 윤석열이 알면 안 되죠. 빨리 윤석열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자르기 위해서는 드디어 밑에 유역 감찰관이나 담당 주변에 있는 검사장들이 기조시장 검사장입니다. 법무부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패스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이종근 형사부장인가요? 그 부인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통해서 무리하게 위법하게 탈법으로 사실상 이와 같은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수사 의뢰를 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2월 2일 내일 모레죠. 어쨌든 이들이 5만 가지 수를 써서 억울한 두 명을 씌워서 윤석열을 갖다 쫓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들이 저지른 만행과 불법, 탈법에 대한 심판,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법률적 심판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60년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짓, 3.15 부정선거는 그나마도 참 표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장관이 저지르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갖다가 지금 익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처벌받지 아니한다면 법은 왜 있으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최인규 내무장관 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결국 4.19 이후 그 다음에 5.16 직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고사시키고 있는 추미애, 그리고 추미애의 그 귀염 받겠다고, 추미애의 장관의 귀염을 받겠다고 온갖 나쁜 짓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있는 법률 기술가들, 법률 조작 기술가들, 이런 사람들 역사의 심판을 넘어 곧 실정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는 자기가 있는 밑에 담당 검사들이 보고서 좀 보자는데 왜 감춥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인 유역 감찰관이 야 보고서 좀 보자는데 왜 감춥니까? 당장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감찰위원회 앞두고 감찰위원들이 보고서 좀 보자는데 왜 감춥니까?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감춥니다. 그리고 자꾸만 바보같이 그런 식으로 감추어서 자꾸만 동티나게 만드십시오. 역사, 국민 기억할 겁니다. 아, 저기만 털면은 그 다음부터 박은정, 추미애 후에 청와대 그 안에 문재인까지 쫙 일사천리로 법의 심판을 갖다 받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 아둔하기 짝이 없는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그 밑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인 것 같습니다.